그럼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는 모바일 컨볼루션 앤드 어텐션, 즉 MOAT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컨버넷과 트랜스포머 블럭을 사용한 모델 연구를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논문 소개에 앞서 컴퓨터 비전 연구에서의 히스토리로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연구에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알렉스넷 이후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 훈련 모델의 연구가 주류로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발표 이후에는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코더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그중 대표적인 컴퓨터 비전 인코더 모델로서 화면에 보이시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이 기존의 컨버넷 베이스드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셀프 어텐션 구조를 사용하여 전역 정보 학습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프레젠테이션 카패시티가 컨버넷 베이스드 모델에 비해서 작고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사용한 프리트레이닝 없이는 모델의 성능이 낮게 나온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MOAT 모델은 컴포넌트 베이스드 모델 중 트랜스포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모바일 컨버전 블럭을 사용하여 트랜스포머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취하는 구조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MOAT 모델의 개요와 블럭 구조의 설명에 앞서 모바일 컨볼루션, 약어로 MV 컨브 블럭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 베이스드 모델 중 모바일 컨볼루션 블럭은 전역 정보를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는 부분과 버틀넥 구조와 같이 버틀넥 구조를 가지는 트랜스포머 블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자면, 위 그림의 A가 MB 컨브 블럭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여기 SE에 해당되는 부분이 셀프 어텐션의 전역 정보를 학습하는 역할을 하고, 순서는 다르지만 버틀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MOAT 블럭은 기존 전역 정보를 학습하는 SE 부분을 트랜스포머 블럭의 셀프 어텐션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딥와이즈 컨볼루션 부분의 인버티드 버틀넥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트랜스포머 블럭과 달리 레프레젠테이션 커패시티를 유지함과 동시에 전역 정보를 캡처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딥와이즈 컨볼루션을 활용한 인버티드 버틀넥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픽셀 간의 로컬 인터랙션을 효과적으로 인코딩할 수 있는 형태이며, 다운샘플링 태스크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모바일넷 V2 논문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풀링이나 임베딩 레이어와 같은 추가적인 다운샘플링 레이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앞서 설명한 MOAT 블럭을 활용하여 실험 섹션에서는 제안한 블럭 구조를 바탕으로 구성된 메타 아키텍처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소개된 하이브리드 모델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 보이시는 테이블과 같이 멀티 레이어를 구성을 하였고, 블럭과 채널 수에 따라 MOAT 0부터 4까지의 형태로 모델들을 생성하여 베이스라인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키텍처 레이아웃은 어브레이션 스터디, 즉 절제 연구로 가장 좋은 성능의 구조를 탐색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코아트넷에서 제안한 레이아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의 실험은 이미지넷, 코코, 그리고 AD20K의 3개의 데이터셋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으며, 프리트레이닝에는 베이스라인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넷 22K 데이터셋으로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결과로 이미지넷 1K를 사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인풋 사이즈가 512인 경우를 제외하고 MOAT 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가 지표인 탑1 어큐러시 외에도 동일 인풋 사이즈에서 모델의 크기와 플롭스도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준수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에버 사이즈가 224, 384에 해당되는 베이스라인 모델과 MOAT 모델을 비교하여 확인하시면 되며,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풋 사이즈가 512인 경우에는 MOAT 0부터 3까지의 모델이 베이스라인의 하이브리드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였으나 제한한 모델의 크기를 더 키운 MOAT4에서는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타이니 모델에 대한 성능 시험도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테이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한한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슷한 파람을 가지는 기존 모델보다 모델의 크기가 조금 더 크긴 하지만 더 나은 성능을 보였으며 플로스 또한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과 ADE20K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각각 이미지 디텍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으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확인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 입력 크기에서 비교 대상의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더 작은 파라미터 수와 높은 플롭스를 가지면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테이블은 아프 실험에서 사용된 MOAT 모델의 가장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찾기 위한 어브레이션 연구의 결과입니다. 블럭 컴포지션은 앞서 보여준 아키텍처에서 뒷단의 MOAT 블럭의 조합을 의미를 하며 MOAT 블럭 내부에 있는 조합을 의미를 하며 특히 트랜스포머 블럭의 셀프 어텐션과의 조합을 바꿔가며 실험을 진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MB 컨브 그리고 어텐션 순서의 조합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별도의 다운샘플링 레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두 개의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비교했을 때도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포넷과 트랜스포머 블럭을 활용한 MOAT 블럭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컴포넷이 가진 피처 카파시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전역 정보를 잘 학습할 수 있는 셀프 어텐션 구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베이스라인 모델들에 비해 작은 크기를 가지면서도 높은 플롭스를 가진다는 이점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타이니 모델과 같이 작은 크기의 모델을 구성하였을 때에도 기존 모델에 준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MOAT 블랙이 가진 확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